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데 생존율 역시 세계 으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을 괴롭히는 위암, 완전 정보 길잡이를 위해 위암 치료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김병식 위장관 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로 항상 꼽히는 게 이제 암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1위가 이제 순위가 좀 높은 게 위암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암 발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가 증가하고 있고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하기 시작하면서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표한 그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몽골,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로 위암이 잘 발생하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발표하는 국가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남성암 중에 4위, 네. 여성암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 10만 명당 약 5, 60명에서 위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서 2배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나이별로는 40대부터 증가를 하고 65세가 되면 가장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증가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인은 왜 이렇게 위암에 취약한지 좀 궁금하고 위암에 잘 걸리는 원인이 혹시 따로 있는 걸까요? 예, 위암의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짠 음식, 그다음에 위암의 발암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포함하고 있는 탄 음식 또는 이제 훈제 음식 등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라든가 또는 음주, 흡연 또는 유전적인 요인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암 중에서 아마 유전적인 요인을 나타내는 위암은 약 3% 미만으로 굉장히 극소입니다. 유전적인 요소는 높지가 않군요. 네네. 대신에 위암에 환자가 많은 가족군이 있습니다. 그런 건 유전적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에서 위암과 관련된 특히 짠 음식이라든가 그런 음식 문화가 위암의 발생을 요인을 증가시키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한국에서 특히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한국인의 음식 습관 중에 하나인 찌개 등을 나눠 먹는 습관이라든가 술잔을 나눠 마신다든가 네. 그런 것에 의해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더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되면 염증을 더 유발시키게 되고 위염, 만성 위염 또는 위축성 위염, 나아가서는 장상피화생, 나아가서는 위선종, 최종적으로는 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양성이 되면 제균 치료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제균 치료를 하게 되면 위암 발생률을 약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위암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을 짜고 매운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짠 음식, 매운 음식. 예. 둘 다 안 좋겠지만. 예,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짠 음식이죠. 근데 이제 매운 음식도 위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만 위암의 발생 요인만 보자면 매운 음식보다는 짠 음식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저 위암은 상당한 진행이 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험이겠거니 뭐 좀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암 증상을 혹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 아쉽지만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가 안 된다든가 또는 속이 쓰려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위암의 증상이 아니고 동반된 위염이나 위궤양의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암도 진행이 되면 그 암에 의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통증이 발생하고 출혈이 돼서 빈혈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흑색변이 나오기도 하고 심하면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위암을 발생하기에 가장 좋은 검사는 발견하기 가장 좋은 검사는 이제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2000년 초반부터 40대 이후에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40세 이후에 국민에 대해서 전 국민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혹시 그전 검사에서 위암의 위험 요인인 장상피화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30대는 그렇다면 안 해도 되나요? 예, 30대는 위암 발생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발생률이 낮다고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력이 있다든가 네. 위암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또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30대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가암정보센터가 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을 소개했는데요. 보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잘못된 관리들이 난을 일으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음주 흡연에 폭식 게으름에 엉망인 관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암에 걸릴 지경이 옵니다. 암행어사를 출두시키거라! 암행어사 출두요! 음주관리, 식단관리, 체중관리, 검진관리. 너의 이름이 무엇인고? 예방이 옵니다. 똑똑한 관리로 암 예방 태평 성대로구나. 암검진 출두요. 교수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나라가 위암 발병률도 높지만 또 암 생존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들었거든요. 발병률이 높은 동시에 생존율도 높은 이유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 일단은 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암 발생률이 높다 보니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국민들도 많이 관심이 높다 보니 위내시경 검사를 건강진단시에 많이 체크하게 돼서 조기암의 발견율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1990년도 초에 전체 위암 환자 중에 조기위암 발생률이 약 20-30%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70%를 넘어갑니다. 조기암은 이제 제때 치료만 하면 완치율이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생존율이 높아진 게 있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위암 환자가 많다 보니 주로 수술적 치료 측면에서 많은 외과에서 수술적인 술기가 발달하고 기구가 발달하고 말하자면 치료 효과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항암요법의 약제 개발이 더 진행이 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발생률과 더불어 생존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암은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흔히 1기는 괜찮다. 그리고 또 3, 4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치료와 생존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위암의 기수는 수술 이후에 최종적인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위암의 기수의 판정에는 위암의 위벽 침윤도라든가 그다음에 림프절 전이의 숫자라든가 또는 원격 전이의 정도를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1, 2, 3, 4기로 나누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1기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약 90% 이상, 2기의 경우에는 약 70% 내외, 3기의 경우에는 30에서 50%, 4기의 경우에는 약 10% 미만의 생존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각 기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특히 아주 크기가 작고 분화도가 좋은 그런 아주 작은 조기암에는 절제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 절제술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그 상태를 넘어선 1기 내지는 2기, 3기에서는 근시적인 위절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특히 2기 이상의 위험에서는 재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보조적 화학요법을 시행해서 재발률을 줄이는 치료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4기가 되면 이제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항암 화학요법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제 이런 4기 위암 환자에서도 선행 화학요법을 시행하고 네. 병의 이제 크기가 또는 병의 상태가 이제 축소가 돼서 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생존율을 좀 높일 수 있다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을 하느냐, 항암 치료를 하느냐 이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는 수술 없이 항암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병행을 하기도 하던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 결국은 이제 수술과 항암요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환자의 현 상태라든가 병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걸 이제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절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수술 이후에 재발을 줄이는 보조 항암요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기의 경우에는 수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와 또는 병의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가 가장 현재 상태에서 치료의 효과가 좋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항암 치료는 너무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암이다라고 하면 수술보다는 이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좀 요즘에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항암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항암 치료라고 하면 대개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특성상 암세포도 공격하지만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발전하면서 세포 독성 항암제 자체도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네. 또 부작용에 대한 또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이 돼서 많이 좋아진 상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외에 면역 항암제라든가 표적 항암제 등이 이제 개발이 됐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암에 사용하는 항암 약물 치료는 예전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좋고 나아가 위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재발을 막고 생존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그래도 좀 위안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암 환자를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콜폰 제도를 통해서 암 환자들과 함께 직접 1:1 맞춤형 상담도 해주신다라고 들었는데 실제 이렇게 상담 사례 중에 환자분들의 이런 합병증이나 또 기능 장애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이제 환자분들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던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차병원 위장관학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환자들과 소통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네. 또 직접 주치의와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콜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카페에 올리고 소통을 하더라도 이런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특히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수술 방법이나 여러 가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콜폰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 그 환자에 맞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환자가 안심을 시킬 수 있고 좋은 치료 방법이라든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위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 수술은요, 이 완치가 되기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완치를 위해서는 그만큼 수술 후의 관리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암과 비슷하게 위암도 수술 이후에 5년이 지나서 네. 재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5년까지를 완치 기간으로 봅니다. 수술 이후에 남은 위를 잔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잔위는 담즙 역류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기 쉽고요. 네. 실제로 잔위에 위암이 발생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약 5 내지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잔위를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자극성인 음식을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제균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잔위에 위암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처음에 위암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완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또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잔위 검사를 잘 체크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다른 병이 생기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 환자의 절반 정도는 재발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재발 위험이 왜 높은지 또 더불어 재발이나 또 전이 예방을 위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재발이라는 개념은 네. 위절제 수술을 근치적으로 시행했을 때 암세포가 수술 범위를 벗어나서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가 남아있는 그런 잔존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조기위암이고 위암이 그 수술 범위 내에 국한돼 있다면 근치적 절제 수술을 하면 완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재발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빨리 발견해서 수술 범위 내에 암이 국한돼 있을 때 조기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재발률을 제일 낮추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혹시라도 수술 범위를 넘어서서 암이 안 보이는 암세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보조적인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거나 죽이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암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인데요. 때문에 이런저런 떠도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위암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 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속쓰림, 소화 불량이 자주 발생을 하면 위암 초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아니군요. X. 네. 조기위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진단 시에 나타나는 증상은 조기암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위염이나 위궤양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대식가가 소식가보다 위암 발병률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군요. 네, 음식을 먹는 양이 많다고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시경을 자주 받으면 위가 약해진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이것도 아니군요. 줄줄이 X네요.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주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암 검진 사업처럼 40대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을 시행하는 게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추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젊은 위암 환자, 암세포가 더 빨리 퍼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이것도 아니군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위내시경 검사를 잘 하지 않고 진단되는 상태에서 대개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암세포는 각자 환자의 암세포에 따라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를 잘하는 특성을 가진 암세포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전이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젊어서 빨리 퍼지는 건 아니었군요. 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위절제 수술을 해도 위암에 걸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맞군요. 위암에 걸리는군요. 네, 위절제 수술을 한 후에 남아있는 위를 잔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위절제 수술을 하고 남은 잔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5 내지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입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 받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X군요. 의사도 항암 치료를 받는다. 네. 위암의 경우에는 근치적 절제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가 환자한테 권하는 치료를 당연히 본인도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위암에 대한 관리와 치료 방법들을 살펴봤다면요. 지금부터는 위 건강을 위한 솔루션 진행합니다.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자신이다라고 말을 하죠. 위 건강을 위한 식단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예, 결국은 아까 위암의 위험 요인이 되는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 태운 음식을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거꾸로 이제 섬유질이 많고 비타민이 많이 포함한 싱싱한 야채나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또 뭐 음주 흡연도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이 많기 때문에 음식 습관 중에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가 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죠. 알겠습니다. 음식 이외에 또 위 건강을 위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식이 주요 원인이지만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아까 말씀드린 뭐 음식 먹는 상태라든가 또는 이제 술잔을 돌린다든가 또는 이제 위점막을 송상하는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특히 이제 그 흡연의 경우에는 위암 발생률을 약 2 내지 4배 올리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한다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지만 스트레스도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암학회에서 권고하는 것은
40세 이후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위암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장상피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해서 자주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0대 이후라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난히 건강한 분들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몸을 더 아끼고 또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병식 위장관 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